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싱크테크노의 구은희 대표입니다. 먼저 모바일 코리아 2022 행사를 준비하시고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싱크테크노는 3GPP 국제표준에서 공공안전 분야와 관련된 목소리를 여러 펄스넷을 비롯한 여러 정보기관들과 함께 공동기구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국제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안전 분야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수 있지만 3GPP 관점에서 보면은 유사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해양 분야와 관련돼서 3GPP 기구를 대표해서 해양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어제도 그제도 그다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5G와 연관된 소개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5G 시장에 대한 스냅샷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퍼블릭 컨버전스 섹터 관점에서의 스냅샷을 본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5G 어드밴스드 표준화와 관련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계가 먼저 5G 마켓 스냅샷입니다. 이미 많은 발표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153개국의 501개의 사업자들이 5G 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용화된 5G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89개의 나라의 222개의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바이스 관점, 단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은 1년 전에 비해서 약 43%가 늘어난 1,521개의 5G 단말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그 기기들의 형태를 보면은 아직도 50% 이상이 폰 타입의 단말입니다. 하지만 5G의 기술이 기존의 ICT 기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통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표준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전 세계 사업자들이 5G 이동통신망을 깔고 있지만 단말 형태가 비중이 스마트폰 이외에 여러 형태의 단말 형태들이 시장에 나와야 성공적으로 5G가 본연의 역할, 원했던 역할, 여러 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측면도 앞에서 많이 발표들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3GPP 기반의 LTE 5G 기술이 다른 이동통신 기술들에 비해서 시장을 독보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퍼블릭 컨버전스 섹터 영역의 스냅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세이프티 영역은 전통적으로 공공안전 영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표준 기반의 어떤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내 고유의 그러한 접근으로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프리터리 솔루션들이 주로 퍼블릭 세이프티 영역에 많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LTE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국내도 PSLT를 도입을 하고 여러 국가들도 LTE 기반의 퍼블릭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도입을 하면서 국제 표준 기반의 접근을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5G와의 차이는 LTE 때는 상업용 영역과 공공안전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공공안전 섹터에 있는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과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5G부터는 표준 기술 자체도 퍼블릭 세이프티 영역이 어떤 독립된, 고립된 영역이 아니라 커머셜 솔루션과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퍼블릭 세이프티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그 국제협력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TE 때 이제 그 태동은 실은 퍼블릭 세이프티 영역의 그 전문가분들이 3GPP에 처음 오면서 실은 버티컬 인더스트리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5G부터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그 산업들에 담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표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세이프티 영역이 기존에는 프로프라이터리 솔루션으로 가능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복잡하지 않았고 어떤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 또한 쉽게 얻을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LTE, 5G 이러한 기술들은 커머셜 영역에서도 아주 복잡하고 상당히 단순한 투자가 아닌 여러 복합적인 투자에 의해서 제품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3GPP 기반의 솔루션으로 퍼블릭 섹터 영역들이 들어오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직접 통신 기술은 공공안전 섹터에서 되게 많은 드라이브를 3GPP에서 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들이 LTE 때부터 표준 기술적으로는 많이 드라이브가 됐었지만 커머셜 하는데, 상용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VTX가 이제 5G부터는 여러 가지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가 3GPP로 제공이 되면서 또 여러 그 해양을 포함한 여러 그 다양한 버티컬 섹터들에서도 직접 통신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서 3GPP도 처음에는 퍼블릭 세이프티 섹터, 그 다음에는 자동차 쪽 섹터, 지금 현재는 여러 버티컬 영역에 하모나이즈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3GPP에서 많은 그 버티컬 영역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ICT 섹터에 있는 분들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소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GPP 표준화 추진 절차상 여러 그 버티컬들을 대표하는 영역들이 각자의 요구사항들이 서로 하모나이즈돼서 큰 규모 크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협력들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 움직임을 고려를 해서 현재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5G 어드밴스드 표준화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은 지금 3일 동안 여러 분들의 언급에서 3GPP 히스토리에서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실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는 10년 주기로 표준 기술이 반영이 되어 왔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ITU에서 정한 비전과 리퀘어먼트를 만족하기 위해서 3GPP가 해당되는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주기는 ITU 아래 일정과 실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그 여러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 공공 섹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들은 계속해서 더 그 진화된 기술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어드밴스드 진행되고 있는 표준 기술이 6G에서도 계속 진화적으로 발전돼야 되는 상황으로 볼 때 이 10년의 주기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를 다른 산업들 관점에서는 10년 주기가 아니죠. ICT 기준 입장에서는 매년 10년 기준이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그 3GPP 멤버의 숫자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4년, 2015년 그때가 이제 3GPP에서 처음 5G, 지금 6G에 대한 사전 스터디가 진행되는 것처럼 5G에 대한 사전 스터디가 진행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 그 전까지는 3GPP에 참여했던 회원사들은 대부분이 ICT 기반의 글로벌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이상의 그 회원사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ICT 회사들이 갑자기 2배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죠. 2배 증가하게 된 배경은 아까 여러 그 퍼블릭 세이프티 섹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헬스케어 여러 그 산업들에서 그 이 5G를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통신 플랫폼으로서 고려를 하면서 3GPP 표준화에 직접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3GPP 표준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처음 5G가 태동했던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회원사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5G 타임라인도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을 테니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솔루션 기술과 관련돼서는 5G 어드밴스드의 첫 번째 버전은 릴리즈 18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요구사항 관점에서는 릴리즈 19 표준화가 이미 착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GPP 표준 기술 규격이 나오는 시점과 그다음에 그 기술이 시장에 그 도입이 돼서 상용화가 되는 시점은 평균적으로는 1.5년에서 2년 정도의 갭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은 표준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 그다음에 사업자 등이 제조업체들에게 그러한 표준 기술을 실제 제품에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또 인풋으로 제공이 되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존 ICT에 계신 분들은 잘 알지만 타 산업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그 표준 기술이 실제로 상용 제품까지 반영되기까지의 실질적인 그런 프로세스는 기존의 그 본인들의 비즈니스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영역이다 보니 실제로 요구사항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제품에까지 그 하는 데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그런 절차적인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균적으로는 제때의 그런 시장의 목소리,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표준 기술이 개발 완료되고 나서 이런 기술이 제품까지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제조업체들 관점에서는 그러한 목소리를 토대로 해서 이게 시장에서 어떤 그 규모의 그러한 제품으로서 그 어필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그 기술을 본인들의 제품의 로드맵에 반영을 해서 상용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여러 버티컬 산업들은 표준화에서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에 반영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점이 유의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5G 어드밴스드에 대해서는 실은 그 월요일, 화요일
그 화요일, 수요일 그 6G에서도 계속 연결된 것들이 다 있다 보니 조금씩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3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5G 어드밴스는 릴리즈 18부터 의미한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3GPP에서 릴리즈 18 기술로서 개발할 패키지를 승인했다. 그리고 5G 어드밴스드는 2024년 중반 완료를 목표로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기본 상식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릴리즈 18 표준 기술로서 개발할 패키지를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펑셔널 기능을 그 표준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는 그 스테이지 2 표준화는 2023년 내년 3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상세 프로토콜 기술, 제품 개발에 그 활용될 스테이지 3 표준 기술은 2024년 12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3GPP에 여러 워킹 그룹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우선순위화를 통해서 그 표준 기술 개발을 확정한 거는 이제 무선 접속 기술을 담당하는 RAN 워킹 그룹들의 아이템들과 그다음에 서비스 아키텍처와 연관된 워킹 그룹들의 아이템들을 주로 그 우선순위로 해서 패키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된 회의는 SA1 서비스 리퀘어먼트 만드는 조직과 그다음에 SA 워킹 그룹들이 표준 기술을 만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그 개발을 할 솔루션으로서 그 표준 기술을 담당하는 CT 워킹 그룹들은 프라이어타이제이션에 아직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앞에서 회원사들의 증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그 참여 기관들이 3GPP 회의에 오고 있고 회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논의할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여러 한 6개월에서 9개월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확정을 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으로 해서 그 5G 어드밴스드의 첫 번째 버전인 릴리즈 18의 우선순위와 결과가 화면에 보여준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앞에서 그 릴리즈 18, 5G 어드밴스드 첫 번째 버전인 릴리즈 18의 표준화 일정이 펑셔널 프리즈 스테이지 2 표준 기술 개발이 내년 3월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그 아이템들의 맨 오른쪽에 프로그레스를 보면은 지금 연구 단계 타당성, 그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스터디들의 그 표준화 진척률을 보면은 대부분이 70, 80% 이상은 완료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다음 주에 그 3GPP 워킹 그룹들이 회의가 있는데, 그때 100% 거의 완료를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까지 해서 기술 규격 표준화를 추진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RAN 워킹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아이템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화면에 보이는 연두색으로 그 표시해둔 내용들은 릴리즈 18 일정에서는 타당성 연구만 수행을 하는 아이템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 예를 들면 AI 머신러닝 그 AI 인터페이스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들은 기존과 다른 어떤 패러다임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의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AN 워킹 그룹에서는 릴리즈 18에서 그러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충분히 진행한 이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릴리즈 19부터 이거에 대한 기술 규격 표준화를 추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T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스테이지 2
완료하고 코어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인데 아직 SA 워킹 그룹들의 표준화가 내년 3월까지 완료가 진행되면 그 이후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CT 측면에서는 5G 어드밴스드 표준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A1은 그 다양한 산업들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3GPP 시스템이 만족해야 되는 서비스 사용자 측면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규격을 정의를 하는 곳입니다. SA1 측면에서는 릴리즈 19 표준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3GPP에서 아직 릴리즈 19에 대한 표준화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이랄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에서 릴리즈 19 타임라인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릴리즈 19 그 스테이지 1 그 서비스 시나리오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템들인데 예를 들면은 뉴 피처로서 스터디 온 인티그레이티드 센싱 앤 커뮤니케이션은 그 화요일 수요일 여러 발표들에서 6G 발표들에서 언급됐던 그런 센싱과 통신 기술을 통합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다양한 산업들이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들이 고려되면서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공공 섹터에서의 목소리가 3GPP에 그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ICT 영역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도 5G 이후부터는 이게 전체 사회 경제 전반에서의 5G 기술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를 할 때 마음 한켠에 항상 공공섹터의 측면에서 공공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없는가를 디포트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